안녕하십니까. 구무원 자동차 공학 및 정비 시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거 잠시 복습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는 자동차의 재원부터 개념, 치수의 정의, 그 다음에 무게, 성능 재원,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치인 엔진 기관에서 동력을 얻고 얻은 동력을 전달기를 통해서 변속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추진축, 그 다음에 엔진에서 동력을 발생을 하고요. 동력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력을 전달하는 변속을 갖다가 시켜서 변속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에서 추진축을 거치고요. 추진축에서 종감속 기어를 거치고 차동장치를 거쳐서 이제 바퀴 구동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동력이 발생이 돼서 동력이 전달되는 그러한 과정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엔진이 어떤 동력을 발생하는데 이러한 내연기관에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러한 내연기관이 아닌 동력 발생 장치가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모터를 혼용해서 쓰는 이러한 식의 어떠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와 그 다음에 감속기라고 하는 전달 장치가 있는 이러한 동력 발생 장치가 이제 전기로 되어 있는 이제 전기차가 되는 이러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이제 대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를 거치고요. 추진축을 통해서 정감속 기어를 갖다가 감속을 하고 그 다음에 차동장치를 거쳐서 바퀴에 구동되는 이러한 일련의 장치를 우리는 이제 셰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셰시. 그래서 이 셰시를 갖다가 차량에서는 구성되는 그 요소가 크게 차체와 바디인 차체와 그 다음에 이 셰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셰시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차체는 그 차량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차체와 그 다음에 이제 의장 파트, 전장 파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셰시는 기본적으로 이 엔진과 변속기를 다 포함을 해서 이러한 동력 전달 장치에서 엔진과 변속기 그 다음에 핸들을 갖다가 움직이는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차량을 운전을 할 때 차량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는 현가 장치 그 다음에 가다서다를 갖다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역할을 하는
이런 제동 장치, 그 다음에 바퀴까지 구동이 돼서 바퀴가 움직이는 바퀴까지, 이런 일련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엔진과 변속기는 우리가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이제 기차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동력이 이렇게 쭉 이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돼서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변속기는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워낙에 이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그 구조적인 기본 구조에서 자동차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어떤 치수랄까 무게, 기계적인 구조 성능 등을 일정 기준에 의거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의 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 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치수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재원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그 앞쪽 끝에서 그다음에 뒤쪽 끝 부분까지의 수평 길이를 갖다가 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갖다가 앞에서 뒤쪽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을 갖다가 치수에 의한 재원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차가 갖고 있는 수평 길이, 앞쪽 끝과 뒤쪽 끝까지의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롤 랭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그 재원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폭이 되겠습니다. 전폭은 차량을 앞에서 봤을 때 가로폭이 가장 넓은 부분의 수평폭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백밀러가 제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백밀러를 포함을 해서 치수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백밀러를 제외해서 이렇게 좌우 가로폭이 가장 넓은 부분에 대한 수평폭, 오버롤 위스 해가지고 이제 전폭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전고, 높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접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전고라고 얘기합니다. 차량의 키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안테나가 제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버롤 하이트. 그 다음에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축과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앞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앞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뒷 방향이 되면 뒤축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축이 되겠고, 이건 후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갖다가 이루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축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휠과 휠의 앞차축과 앞축과 뒤축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축거 해가지고 이제 휠 베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차축의 중심과 그 후차축의 중심점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거라고 하는 건 이제 타이어의 바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면 윤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윤거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타이어하고 오른쪽 타이어의 중심점과의 거리, 윤거, 타이어의 중심, 그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윤거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바퀴의
에, 왼쪽 타이어하고 이제 오른쪽 타이어의 중심거리, 요거는 이제 휠 트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하고 요거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치수에 의한 제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